또는 지난번 월요일날 국회 출석에서 정말 뭔가 오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여기 나오셔서 정말 국민들을 상대로 속 시원하게 그동안에 가진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 층에 계신지는 모르시지만 지금이라도 꼭 내려오셔서 국민들의 답변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정말 법은 법대로 안 지키고 규정은 규정대로 안 지키고 정말 예외와 예외를 계속 연속적으로 범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법원은 저는 합의체의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해마다 2만 명을 처리하면서 99.9%는 모두 소부에서 처리합니다. 0.01%만 전압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만 전압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런 원칙과 외회가 뒤바뀐 걸 가지고 전압 처리가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정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개월 또 항소심 뒤집는 항소 파기환송 판결은 평균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딱 35일 만에 처리된 사건은 딱 한 건, 이 사건 한 건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게 정말 여기도 거짓말을 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면서 소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압해서 심리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려 소부에 배당된 후 5개월 만에 전압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이러니 국민들께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대법원에 와가지고 점심 식사를 거치고 지금까지 거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날 트럭으로 기록이 송부됐다. 처장님 맞죠? 네, 접수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 인수인계부 2차를 보면 4월 22일 날 기록이 이미 위에 있습니다. 상고 이유서 2책 추가적으로 올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이번에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사 기록이 지금 재판 연구관실이든 주심 대법관실이든 어디에든 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올라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형사 재판 기록을 스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스캔이라고 하는 1, 2심 기록 스캔 말씀하시는 것 이 같습니다. 대법원 기록은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은 그 5월 달에는 이제 아마 그 4월 달에는 예.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5월 달부터 스캔됐고 그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 파기환송 사건의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심, 2심에서는 스캔 된 상태였죠. 스캔하신 것은 맞습니까? 예. 스캔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1심, 2심에서는 스캔되었을 것으로 보통은 추정이 되고 아니 그렇지만 대법원에 왔을 때 대법원에 이 기록을- 와서는 따로 아직은 스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형사 기록으로만 종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종이 기록으로 1심, 2심 기록 또 1심, 2심에서 그 재판부에서 스캔을 했다고 하면은 그 스캔된 전체 기록이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스캔 기록을 받아서 스캔을 떠서 전산방을 통해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 2심 기록 포함해서 대법원은 기록을 스캔을 떠서 대법원 전산망에 올려놨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소심에서 이미 스캔된 상태라서 대법원에서 따로 스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심, 2심은 종이 그럼 전체 기록이 몇 쪽입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들어서 압니다만은 6, 7만 정도 6, 7만 쪽이죠. 그러면
1, 2심에서는 스캔이 돼 있고 대법원은 스캔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때는 스캔하지 않았던 대법원 걸로 기록은 모두 몇 쪽입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이유서 2책, 대법원에서 추가한 기록은 2책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게 그 전에도 상고 이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들어왔겠지만 추가로 들어온 것일 수도 있고. 예, 제가 보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대검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봅니다. 출근하면 제가 컴퓨터 로그인하고 컴퓨터를 켭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기록을 클릭하면 들어가서 권한이 있으면 들어가가지고 그 기록에 의견서라든가 공소장이라든가 또는 피신이라든가 이런 참고인 조서라든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또 누가 검토 보고서 붙여 있든 다 보게 돼 있어요. 이런 보려면 클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클릭을 하면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네네. 자, 처장님께서는 시스템은 다를 수 있지만 전산상으로 보는 것은 모두 흔적이 남아 있고 또 대법원에서는 기록을 다 봤다 하니 이런 클릭한 흔적은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클릭한 흔적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 재판 내용에 관여하는 게 아니고 과연 어느 누구가 과연 재판관님들이 그 기록을 읽어봤냐? 이 클릭 내용만 제공해달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10월 그러니까 얼마 며칠 전 10월 10일부터 이제 형사전자 소송문서법이 시작이 됐으니까 민사와 달리 형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종이 기록이 원본 기록이고 종이 기록을 봄에 있어서 편의상 필요하면은 이제 스캔된 기록은 이제 부수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구조인 것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아실 겁니다. 올해 10월. 올해 10월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 초까지는 이제 1심,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그러니까 스캔할 수 있는 상태로 다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통상 스캔해서 형사 기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도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반론으로 그리고 이제 추론에 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정도 되면 올해 5월 정도면은 1심, 2심에서는 웬만한 사건은 스캔 작업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캔도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장 의원님이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인수인계 부분하고 그와 달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종이 기록을 전제로 생각한다면은 종이 기록을 이제 언제 꺼내서 언제 어디를 봤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기록 검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 저기 이제 그것은 저는 뭐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 검토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제 반출해서 언제 받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누가 권력에서 기록을 받냐? 기록을 다 받는지 다 받느냐는 궁금해하시니까 과연 얼마나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는가 보자랍니다. 판결은 전부 내용이 아니고 과연 누가 기록을 읽었는지 과연 읽었다 하시니까 그걸 보자는 건데 지금 이것이 자꾸 재판 사실로 말씀하시는 더 멋지니까 그럼 실무자를 오셔서 답변을 할 수 없고 실무자도 저하고 동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희들은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그 기록의 관리 책임 때문에 지금 어디 쪽에 있다는 것이 불과하지 구체적으로 이제 사건 검토를 위해서 특정 이제 그 페이지를 열어보고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은 기록 검토 즉 이제 심정 형성을 위한 또 더 나아가서 그걸 토대로 하는 합의 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자, 이성윤 위원님 잠시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네, 질문을 우선 정리해 주시고 네, 지금 이 자리에는